무릎의 인대에 대해서 이제 강의할 거예요. 그래서 무릎의 인대는 뭐 기본적으로 아주 쉬워요. 4개 딱 있습니다. 4개. 그래서 요놈은 이제 무릎을 앞에서 본 건데 이렇게 양옆으로 내측 측부인대, 외측 측부인대, 측부인대 2개가 있습니다. 이 측부인대는 하는 일이 무릎이 이렇게 있으면은 좌우로 꺾이는 것을 막아주겠죠. 그래서 2개의 측부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절 안에라는 얘기는 요 측부인대들은 관절 싸고 있는 막 바깥쪽에 있어요. 관절 안에 있는 구조가 아니고 바깥쪽에 있는 구조인데 관절 안에 보면은 이렇게 안쪽 닿는 면이 있고 바깥쪽 닿는 면이 있는데 이 사이에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바로 인대가 들어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2개의 인대가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인대를 십자인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인대를 전방 십자인대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뒤편, 이 무릎을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 뒤에서 본 거예요. 뒤에서 보면 이렇게 큰 거, 제일 큰 인대입니다. 네. 이것을 후방 십자인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2개의 십자인대가 무릎이 앞뒤로 앞뒤로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고 있어요. 전방 십자는 무릎이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있고, 후방 십자인대는 뒤로 가는 것을 막아주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2가지 전방, 후방 십자인대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릎의 인대, 그러면은 딱 4개입니다. 양쪽에 있는 척부인대 2개, 좌우로 꺾이는 걸 막아주는 거, 그 다음에 무릎 관절 안에 전방, 후방 십자인대 2개, 이렇게 4개예요. 그래서 4개만 하면 되죠. 아까 그림 2개는 앞뒤에서 본 거고요. 무릎을 이제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측 측부인대, 외측 측부인대 이렇게 돼 있죠. 간단하게 도식해 놓은 거예요. 내시경 넣어가지고 무릎 관절 안에를 관찰하면은 이제 이 부위는 관절 안에 연골 부위입니다. 연골 부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연골이 만나는 2 부위가 있고 가운데 비어있는 부위가 있다고 그랬죠. 그 부위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관절형으로 보면은 여기 이렇게 두껍게 보이는 거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45도 각도로 사선으로 쭉 가 보이는 거. 이거 왼쪽 무릎이에요. 왼쪽 무릎. 그래서 이게 전방 십자인대입니다. 두께는 거의 엄지손가락만한 두께 정도 돼요. 엄지손가락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가운데 뿌리 부분은 두꺼워요. 그 다음에 위로 갈수록 얇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견골 밑에 있는 뼈의 부착 부위는 이렇게 넓은 부위에 붙어 있고 위로 쭉 가면서 좁아져요. 이거하고 이제 교차되어 있는 여기 이것이 후방 십자인대인데 색깔이 좀 틀릴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전방 십자인대는 안에 인대가 그냥 관절 안에 떨렁 존재합니다. 그런데 후방 십자인대는 관절 바깥쪽으로 인대가 나가게 돼요. 그래서 관절 바깥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이 하나 싸고 있어요. 인대 자체. 그래서 관절경으로 보면은 전방 십자인대는 이렇게 보이는데 후방 십자인대는 이렇게 보면 막 싸져 있는 형태로 그렇게 보입니다. 인대 손상은 모두 수술해야 되나?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손상된 인대에 따라 다른데 내측 측부인대 있죠? 내측 측부인대 안쪽에 있는 인대 이것은 대부분 수술하지 않고도 잘 낫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이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안내해 드릴 거예요. 여기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내측 측부인대 단독 손상은 수술이 필요 없습니다. 내측 측부인대 단독 손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다칠 때 다른 데는 다 괜찮아고 안쪽에 있는 인대만 끊어진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잘 나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 구조적으로 전부 다 약간 모다리예요. 모다리이기 때문에 안쪽에 스트레스가 많이 받지 않아요. 사실은 걸어다닐 때도. 잠깐 조금 이따 엑스레이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어요. 아무튼 단독 손상은 수술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인대들은 나머지 외측 측부인대,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수술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것도 다 그럼 끊어지면 수술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환자의 나이나 활동 능력, 내가 얼마나 뭘 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틀려요. 예를 들어서 전방 십자인대 끊어져 있더라도 그냥 지켜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후방 십자인대 끊어져도 그냥 지켜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젊은 사람은 수술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관절염이 있어서
인대 손상 말고 다른 병변 때문에 통증을 유발하고 어떤 활동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인대 수술은 일반적으로 안 합니다. 먼저 이제 제일 먼저 척부인대부터 이제 가볼게요. 내적 척부인대. 손상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릎이 이렇게 꺾여요. 요 자세, 우리 텔레비전 보는 자세, 요 자세를 가지고 꺾이면은 이쪽이 이렇게 다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스포츠 손상, 젊은 사람한테 가장 많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가끔 다칩니다. 어떨 때 다치냐면, 계단을 내려오는데, 약간 넘어지면서, 미끄러지면서 삐끗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높은 데서 이렇게 버스에서 내리다가 발 디디면서 삐끗한다든가, 그럴 때 발이 이렇게 까졌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발이 위에 뼈, 아래 뼈 사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안쪽에 있는 인대가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손상이 되게 되는 것은 기전, 무릎이 바깥쪽으로 꺾이면서 발생하죠. 대부분은 스포츠, 운동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증상은 어쩌냐? 아프죠. 아픈 증상이 있습니다. 당연히 아파요. 그래서 아픈데 어떻게 아프냐? 처음에는 정신없이 아픈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붓고, 그 다음에 피가 조금 차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차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제가 척부인대는 무릎 바깥쪽 구조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에가 피가 찼는지 안 찼는지 볼 때 이렇게 주사기로 관절 안에서 뽑아봐요. 뽑아보는데 척부인대 손상은 단독 손상의 경우에 안쪽에 피가 차지는 않아요. 어쨌든 처음엔 굉장히 아픕니다. 그 다음에 운동도 안 돼요. 뺐다 할 때도 팍팍 맞히고, 그 다음에 누우면은 그 자리가 굉장히 많이 아프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괜찮아져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는 대부분 통증은 좋아지고, 어떨 때 아프느냐? 발이 이렇게 꺾이는 자세가 됐을 때, 이제 그때만 통증이 있습니다.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인 엑스레이 사진으로는 진단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가 이제 누워보세요 해가지고 만져볼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기가 이제 오른쪽 무릎이니까 이쪽이 안쪽,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바깥쪽이겠죠?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인대가 괜찮은지 이렇게 발을 꺾어보고 있어요. 이렇게 꺾으면은, 그 다음에 통증이 유발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심한 경우에는 다리가 흔들흔들 흔들려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런 주관적인 것으로 진단을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은 단계에 따라서 치료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MRI라는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MRI 찍으면은 정상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측 척부인대. 위에 뼈, 아래 뼈가 있으면은 여기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검정색으로 쭉 내려가는 선 보이죠? 예, 이게 내측 척부인대예요. 정상에서는 내측 척부인대는 관절면에서 밑으로 10cm 정도까지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튼튼한 인대예요. 그래서 떨어지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것이 다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검정색으로 보여야 될 인대가 여기처럼, 여기가 내측 척부인대가 있는 데입니다. 이렇게 전부 다 색깔이 어째요? 네, 하얗게 돼 있죠? 안에가 붓고 피가 차면은 MRI에서 이렇게 하얗게 나와요. 그래서 MRI에서 이렇게 보이면은 아, 이거 떨어졌구나 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건 어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요건 이제 퀴즈예요. 두 개나 봤으니까 요 놈은 여기가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검정색이 올라가는데, 요 부위. 하얀색으로 바뀌었죠. 요게 척부인대 손상이 가장 많은 손상이에요. 대부분 척부인대도 떨어지는 부위가 다 틀립니다. 떨어지는 부위가 요 부위에서 떨어지는 경우, 여기서 떨어지는 경우, 여기서 떨어지는 경우 다 있는데, 기전을 보면은 대부분 여기서 제일 많이 떨어져요. 여기 있는 MRI처럼. 그러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은 이제 화살표가 돼 있으니까 좀 알 거예요. 여기, 이렇게 검정색이 있긴 한데, 여기 보니까 요 하얀색이 올챙이 꼬리처럼, 뱀 꼬리처럼 흐르르하니 휘어져 있는 거 있죠? 예, 요건 뭐냐면은, 요 밑에가 10cm 정도 쭉 인대가 내려와서 붙는다고 했는데, 잡아채지면서 이 녀석이 평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측 척부인대 손상은 이렇게 MRI로 진단을 해요.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발목 손상도 이제 인대 손상이라 1단계, 2단계, 3단계 훨씬 나네요. 1단계 손상은 여기 보면은 척부인대가 이렇게 있는데 일부는 괜찮은데 이 부위만 떨어졌죠? 이게 1단계 손상이에요. 1단계 손상은 증상이 어쩌냐면은
10% 이하의 손상이고 아파요. 아프긴 한데 불안정성은 없어요. 불안정성이 없다는 얘기는 발을 꺾어봤을 때 흔들리는 것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프긴 해요. 근데 꺾어지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치료 어떻게 하느냐. 아까쯤에 수술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는 수술 안 하고 시간 지나면 다 낫습니다. 그래서 기부스, 처음에 불편할 때만 기부스하고 약 먹고 얼음 찜질하고 전 통증이 심하면 목발하고 대부분 2주 정도면 증상이 좋아집니다. 1단계 손상은 이렇고요. 2단계 손상은 어쩌냐면은 다 끊어졌네요. 네, 다 끊어졌어요. 2단계 손상부터는 이제 불안정성이 생겨요. 불안정성이 생기는데 불안정성이 이제 정도가 좀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냐? 내측 측부인대만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다른 구조물들이 다 있다고 그랬죠? 다른 구조물들 여기 있는 십자인대도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측부인대를 앞뒤로 싸고 있는 관절막이 있어요. 관절막. 내측 측부인대 단독으로 딱 흘랑 있는 게 아니라 관절을 싸고 있는 막들하고 전부 합쳐져 있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이 내측 측부인대는 다 끊어져 있지만은 관절막이나 다른 인대들이 괜찮으면은 2단계 손상이에요. 내측 측부인대로만 보면 다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은 주변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2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여기 보는 것처럼 내측 측부인대도 떨어지고 안에 다른 것도 여기 전방십자인대가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증상이 어떻게 틀리냐. 2단계 손상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약간의 불안정성이 있어요. 하지만 완전 신전, 다리를 쭉 펴고 있으면은 괜찮아요. 다리가 안 꺾입니다. 근데 30도 정도 굽혀가지고 하면은 다리가 덜렁덜렁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보조기 치료합니다. 보조기. 처음에 기부스 했다가 약물 치료하면서 보조기 치료하면은 4회주 6주 뒤에는 거의 100명이면은 정확히 100명이 다 낫습니다. 2단계 손상이고. 이제 문제는 이제 내측 측부인대에서도 3단계 손상부터예요. 3단계 손상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측 측부인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관절막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인대 손상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라고 그랬죠. 이 경우는 다리가 진짜 덜렁덜렁해요. 다리를 쭉 펴고 힘을 줘도 흔들면은 그냥 다리가 덜컹덜컹합니다. 그래서 걸어 다닐 때도 요만한 돌 하나만 밟아도 다리가 휙 꺾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증상이 심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예전에는 이제 보존 쪽으로 보조기 치료해가지고 치료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것은 이제 좀 수술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도 수술 안 하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요 인대는 괜찮을 경우에 아까처럼 얘기한 관절막만 찢어져가지고 있는 경우는 보존 쪽으로 치료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측 측부인대는 단독 손상의 경우는 수술하지 않는다. 그런데 수술하는 경우는 언제냐? 다른 동반 손상이 있는 경우다. 다른 동반 손상이 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안에 있는 연골판이 찢어져가지고 어차피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럴 때는 마취해가지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같이 수술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인대가 떨어져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후내측 관절막의 동반 손상으로 완전 신전 시에도 불안정성이 심한 경우. 그 다음에 경골 부착부가 말아 올라간 경우 요거 있는데 요거 어떤 경우냐면 아까쯤에 MRI 상의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수술합니다. 예외적으로 2단계여도 예외적으로 2단계는 수술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이대로 놔두면은 그냥 이대로 다시 새 인대가 차오르는데 요렇게 돼 있으면은 이대로 다시 차요. 이대로 다시 차는데 어째요? 인대가 딴듯하지 않고 이렇게 말려있죠? 말려있는 상태에서 여기 인대하고 옆뼈하고 딱 붙으면 어쩌겠어요? 안에가 엄청 늘어나 있는 상태죠? 한마디로 인대가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2단계에도 요 단계 손상에서는 치료를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MRI가 아까쯤에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만져봐가지고 진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MRI를 보고 진단을 해요. 그래서 내측 측부인대는 이렇게 하고 수술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꼬맵니다. 부장에서 수술할 때 조금 열어가지고 꼬매요. 내측 측부인대를 만드는 수술들이 조금 있어요. 내측 측부인대를 만드는 수술들이 있는데 결과가 썩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쯤에 내측 측부인대가 관절면에서부터 10cm 아래까지 붙어 있다고 그랬죠.
그걸 다 복원해줘야 정확한 기능이 나와요. 근데 기술적으로 뼈에다가 인대를 10cm 붙일 수 있는 기술이 아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빨리 초창기에 제자리에 꿰매주는 그런 수술을 하고요.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만들어드립니다. 왜냐하면 인공관절을 오래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적 척부인대는 그냥 꼬맨다라고, 그렇게 수술하는 방법은 꼬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방십자인대가 이제 가장 흔한 손상입니다. 가장 흔한 손상. 수술 건수로 보면은 인공관절 수술 건수만큼 많습니다. 1년에. 인공관절 수술 건수만큼. 옛날에는 어땠는가 모르겠는데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포츠가 많이 되고, 또 전형적으로 이 전방십자인대는 젊은 남자, 축구하다가 다친 손상이 90%예요. 근데 요즘은 여성분들도 운동을 많이 해요. 운동을 많이 하는데,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에 비해서 동이라는 스포츠를 하더라도 전방십자인대가 잘 끊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여성분들도 전방십자인대 굉장히 수술 많이 해요. 손상은 여기 있는 전방십자인대 어떻게 손상되느냐, 가장 많은 손상 기전은 축구예요. 축구. 그러면은 축구 차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심하게 태클을 해서 다리가 걸려 넘어지면서 다쳤다 이렇게 와요. 이런 분들 전방십자인대 손상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리가 걸려서 넘어지면서 다리 꺾이잖아요. 그러면 전부 척부인대 손상만 있지 전방십자인대 손상은 없어요. 전방십자인대 손상은 어쩔 때 일어나냐면 혼자 드리블 잘 하다가 갑자기 푹 넘어집니다. 주로 방향전환하면서 이게 손상이 생기거든요. 어떤 손상이냐면 이렇게 착지 동작에서 착지할 때 높은 데서 뛰어내릴 때 그때 정확하게 딱 착지가 되지 않고 몸이 회전되면서, 그러니까 두 발은 착지해가지고 무게중심이 딱 눌려져 있는데 여기에 몸이 돌아가는 이런 손상이 됐을 때 전방십자인대가 손상이 돼요. 그래서 손상 기전은 착지 중에 회전력이 가해지면 대부분 우리나라 남자들, 대부분 축구, 군대에서 아주 특히 많습니다. 군대에서 맨날 축구만 하니까. 최근에 여자 운동선수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전방십자인대는 다쳐서만 생기냐? 전방십자인대가 떨어졌으니까 보험회사에 내야 되니까 상해코드 써주라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65세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있는 경우에 전방십자인대 한 절반에서는 끊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전후관계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관절염이 아주 심해가지고 인공관절 수술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절반은 전방십자인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에서도 전방십자인대는 없어요. 증상은 어떠냐? 아주 특이한 증상이 있어요. 환자분들이 어떻게 다쳤는지 당시의 상황만 물어봐도 전방십자인대가 떨어졌겠구나 하는 게 압니다. 어떻게 되냐면 수상 당시에 소리가 나요. 소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주변에만 조용하다면 본인이 느낍니다. 퍽 하는 소리를 느껴요. 다리가 돌아가면서 꺾이면서 퍽 하는 소리가 났다. 그러고 나서 붓고 아프고 못 걸었다. 이러면은 예외 없이 전방십자인대입니다. 그래서 심한 통증이고 무릎이 꺾이면서 이때 퍽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관절이 붓고 아프고, 그리고 이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관절 내 구조물이기 때문에 관절이 피가 안에 많이 팡팡하게 차요. 그래서 주사기로 빼면 피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평생 그렇게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1, 2주 지나면은 좋아집니다. 1, 2주 지나면 걸어다니고 아픈 것도 좋아지고 무릎도 굽혀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방십자인대 손상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굉장히 많이 아프고 붓고 그랬는데 그냥 조금 쉬고 몇 주 있으니까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참 뒤에 병원에 옵니다. 증상은 좋아지는데 전방 불안정성은 지속됩니다. 전방 불안정성이 지속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전방십자인대가 무릎이 앞으로 빠는 걸 막아준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앞으로 빠져요. 그런데 조물주께서 전방십자인대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 할 때는 안 빠습니다. 언제 빠냐면요, 회전 운동할 때, 예를 들면은 울퉁불퉁한 길 걸을 때, 또는 운동하다가 이렇게 전형적인 테니스 같은 운동이죠. 한쪽 방향으로 뛰어가다가 반대편으로 공이 오니까 몸을 돌릴 때,
그때 빠져요. 집에서는 어쩔 때 불편하냐면은 저녁에 자다가 몸을 뒤척일 때 무릎이 삐끗삐끗하고 어긋나는 느낌이 있다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는 지장은 없는데 스포츠 운동이나 그런 회전 운동의 증상을 호소해요. 그래서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예전에 MRI가 나오기 전에는요, 전방십자인대를 의심하고 있지 않는 정형외과 의사한테, 다른 일반 의사가 아니고 정형외과 의사가 진찰을 하더라도 절반은 놓친다고 했어요. 절반은 놓친다. 진단이 안 된다고, MRI가 없을 때는. 왜 그러냐? 전방십자인대가 떨어지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앞뒤로 흔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잘 안 흔들려요. 처음에는 왜 안 흔들리냐? 아프니까 힘을 쓰고 있어요. 아프니까 딱 힘을 쓰고 있으니까 안 흔들립니다. 나중에도 잘 안 흔들려요. 적응이 되고 다른 구조물들이 괜찮으니까.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가 보더라도 절반을 놓친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MRI가 있으니까. 문제는 MRI가 너무 정밀해서 과잉 진단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잉 진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MRI상 보기에는 끊어졌어요. 그래서 수술해야 됩니다라고 와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10명 중에 2명을 수술 안 합니다. 왜냐하면 MRI 상에는 끊어져 있지만은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MRI 보면은 이건 이제 옆에서 본 건데 전방십자인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앞쪽이고요. 여기가 뒤쪽이에요. 이렇게 검정색 선으로 거의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MRI로 진단을 하는데 사람 얼굴 생김이 다 다르듯이 인대도 모양이 다 다르고요. 손상 기전이 다 틀려요. 어떻게 다쳤냐도 틀리고 어느 정도의 힘을 받았냐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전방십자인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똥강 끊어진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다 틀립니다. 그래서 MRI를 보더라도 여기 요 경우에 전방십자인대인데 여기 보면 여기 하얗게 섬처럼 동그랗게 하얗게 하나 보이죠? 부분 파열이에요. 저 부분만 떨어져 있고 나머지는 다 괜찮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처럼 이게 이제 비교적 전형적인 거예요. 급성기에 왔을 때. 주변에 이렇게 피가 차가지고 관절 안에 하얗게 돼 있고 전방십자인대 검정색이 있는데 뒤에까지 검정색이 안 이어지고 똥만 끊어져 있죠. 이게 대부분 급성기에 와서 MRI 찍으면 나오는 증상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옵니다. 급성기에 보였던 이런 부어있는 거라든지 피라든지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십자인대만 없습니다. 여기 보이는 요거 후방십자인대. 그런데 전방십자인대하고 후방십자인대하고 교차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보면은 반듯해요. 반듯한데 여기는 어때요? 후방십자인대가? 이렇게 굽어져 있죠? 전방십자인대가 없으니까 다리가 기능이 없어서 한쪽 방향으로 밀려나 있어가지고 후방십자인대가 이렇게 굽어져 있습니다. 후방십자인대도 기능을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MRI에서는 이렇게 언제 다쳤냐에 따라서 좀 틀리게 보입니다. 전방십자인대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MRI상 진단이 되면은 어떤 병원에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십자인대 끊어졌으니까 수술해야 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닙니다.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불안정성이 없는 부분 손상. 아까 얘기했죠? 이건 뭐냐면은 MRI 상에서는 분명히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불안정성이 없으면 수술 안 합니다. MRI 상에서는 힘줄이 약간 늘어났어도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MRI 민감한 검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경우에 6주 뒤에 다시 해보면은 정상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불안정성이 없는 경우에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수술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의심은 돼요. 의심은 되는데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MRI 상에는 분명히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환자분한테 이제 수술은 뭐 예를 들어서 용골판이 찢어 있거나 그러기 때문에 수술은 해야 됩니다. 관절경으로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고 마취해가지고 흔들어 봅니다. 흔들어 봐서 불안정성이 있고 관절경으로 들여다봤더니 떨어져 있으면은 만듭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지 않고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수시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떨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관절력이 이미 와 있으면은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경우에서는 수술하지 않아요. 전방십자인대 이렇게 생겨있는 인대인데 요놈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한 지가 20년 정도 돼요.
정형외과 영역에서 20년 정도 됩니다. 그 전에는 열어서 수술했어요. 다 열어가지고. 근데 관절경이 나오면서 관절경으로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수술하는데 어떻게 수술하느냐? 요 부착 부위를 이렇게 뼈에다가 구멍을 만들어요. 밑에 있는 뼈에다가 구멍을 만들어요. 여기가 부착한 데다가. 그 다음에 이 구멍을 통해서 요 위쪽에다도 또 구멍을 뚫어요. 그런 다음에 인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통과를 시킵니다. 통과시키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여기 그리고 여기에다가 뼈하고 인대를 고정시켜요. 그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6주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뼈하고 노는 인대하고 이제 하나가 되니까 관절 안에 남아있는 요 구조물이 전방십자인대의 기능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전방십자인대 수술은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기본 개념은 똑같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방법이. 어떻게 맞냐. 이 인대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틀려요. 그래서 본인 걸 쓰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 것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본인 것은 대부분 어디서 쓰냐면 두 군데서 많이 써요. 하나는 여기 조개뼈 있죠? 조개뼈 밑에 무릎을 펴는 힘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펴는 힘줄이 있는데 여기서 위에 뼈하고 펴는 힘줄 한 10cm하고 밑에 뼈하고 해가지고 채취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여기 보면은 색깔이 좀 틀린 거 혹시 눈치채셨을까 모르겠어요. 인대를 새로 만들어 놨는데 요 위에가 여기 뼈예요. 뼈. 여기서 뗀 겁니다. 여기 인대에서 여기에서 뼈 일부 여기 있는 인대 힘줄이죠. 여기는 힘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뼈 떼가지고 만들어준 거예요. 요것은 뼈하고 뼈를 붙이는 그런 수술이에요. 그래서 본인 것을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 옆에 이렇게 만져보면은 당 위쪽으로 힘줄 몇 개 만져질 거예요. 다. 예. 그쪽에 있는 힘줄 2개를 떼가지고 가가지고 씁니다. 근데 그것은 뼈는 없기 때문에 인대만 가지고 고정하죠. 그래서 크게 2가지예요. 본인 것을 쓰는 방법은 뼈가 부착되어 있는 인대를 쓰는 방법하고 그냥 인대만 떼가지고 쓰는 방법인데 요 앞에서 떼든지 옆에서 떼든지 이렇게 한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다른 사람 인대는 어디든지 쓸 수 있겠죠. 다른 사람 거니까 수술할 때마다 이거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은 돈이 드는 문제라 장단점을 얘기합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술 성적은 비슷해요. 수술 성적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술후의 안정성이라든지 앞뒤로 흔들리는 안정성이라든지 재활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합병증이라든지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틀려요. 뭐가 틀리냐? 본인 것으로 하면은 장점은 돈이 안 들어요. 본인 거기 때문에 돈이 안 듭니다. 단점은 다른 사람 거에 인대를 썼을 때 단점은 돈이 든다는 거예요. 보험에서 혜택을 안 줍니다. 주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인대가 떨어지거나 안쪽에 있는 힘줄을 못 쓰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 것으로 하면은 돈이 들어요. 본인 것으로 하면은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원래 있던 것을 떼가지고 오니까 조금 더 아프겠죠. 그 다음에 피도 좀 차겠죠. 재활도 처음에 한 며칠간 좀 느리겠죠. 그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굽히는 힘 또는 펴는 힘 앞쪽에서 뗐을 경우에 펴는 힘이 조금 떨어집니다. 근데 본인이 느낄 정도로 떨어지면 못 쓰죠. 느낄 정도로는 안 떨어져요. 우리가 기계로 측정을 해봤을 때 그때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술 성적은 같다. 본인 걸 쓰면은 근데 조금 아프고 힘이 약간 떨어진다. 다른 사람 것으로 쓰면은 좋긴 한데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술 방법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방법들이 지금도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기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고정하느냐, 어떤 인대를 쓰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것들을 다 생략을 할게요. 전방십자인대입니다. 왼쪽 무릎이고요. 이 전방십자인대예요. 얼핏 괜찮아 보이죠? 제가 괜찮아 보이죠라고 얘기한 이유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전방십자인대가 완전히 떨어져서 없는 경우가 없거든요. 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네, 여기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저 부착 부위를 만져보고 있는데 저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네,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고식적인 방법이라는 얘기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전 세계 정형외과 의사 중에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1년에 20개 이상 하는 정형외과 의사는 전 세계에 아마 500명도 안 될걸요. 미국에서 통계를 냈는데 미국에서 전방십자인대를 1년에 4만 건을 합니다. 4만 건을 하는데 그 중에서 90%가 1년에 5건밖에 안 해요, 의사가. 4만 건 중에 대부분은 전방십자인대만 수술하는 의사가 하고 나머지는 1년에 5개도 안 해요. 그래서 고식적인 방법이라는 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이제 제거하고 있네요. 인대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요 인대가 있으면은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뼈에다가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어디다 뚫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십자인대 아까쯤에 요 부착 부위만 떨어지고 요 밑에 부위는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전부 다 제거했죠. 지금 다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 의사들이 지금 20년째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저 뒤에까지 이제 전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대만 제거하느냐, 시야가 안 좋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뼈에다가 부착을 해야 되는데 뼈에가 이렇게 출혈이 좀 있어야 잘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뼈를 갈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갈았어요. 아까하고 좀 틀려졌죠? 그래서 또 갑니다. 열심히 갈아요.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내 큰눈에 어디가 어딘지 알겠구나 라고 할 때까지 이렇게 쭉 갈아내고 전부 다 없앴어요. 이렇게 이제 개안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쪽에다 이제 구멍을 뚫을 거예요. 여기 피 하나 나왔네요. 네, 밑에 쪽에 아까쯤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터널을 만듭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터널을 뚫고 터널을 뚫은 위치 그대로 위로 올라가서 위에다가 이렇게 일직선이 되게 해가지고 이쪽에도 터널을 뚫습니다. 밑에 지금 터널을 뚫고 있는 거예요. 뻥하게 올라올 거예요. 좀 이따. 대개 한 8mm에서 10mm 정도로 뚫어요. 올라왔네요. 그래서 뚫었어요. 그다음에 뚫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밑에 쪽 뼈에다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이제 위에 쪽 뼈로 이제 갑니다. 자, 위에 쪽 뼈에다가 이렇게 가이드 핀을 하나 꼽아놓고 이렇게 드릴로 해서 여기 뼈를 이렇게 갈아놨기 때문에 그냥 쭉 하면서 쏙 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쭉 뚫어요. 3cm 정도 뚫습니다. 여기. 네, 쭉 뚫습니다. 3cm. 그런 다음에 핀이 이렇게 있는데 이 핀 끝에 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쭉 잡아 빼면 실이 이제 인대가 지나갈 때 이렇게 쭉 통과가 되죠. 그러면 이 실 끝에다가 아까쯤에 준비해 놓은 인대를 물어가지고 이제 통과시킵니다. 여기 이제 뼈가 부착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대가 해가지고 이렇게 잘 당겨서 관절 운동을 하면서 이것이 지금 후방십자인대예요. 후방십자인대.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가 보세요. 이것도 쉽게 들어가면은 잘 안 낫기 때문에 최대한 뻑뻑하게 들어가게 합니다. 얼마나 뻑뻑하게 들어가는 거 보세요. 저쪽에서 잡아 당기고 있고 이쪽에서 잡아 당기고 있고 그래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기계를 갖고 저기다가 맞춰가지고 때려 박습니다. 또 통통통 치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인대를 이렇게 만들어놔. 이게 이제 고식적으로 우리가 15년 동안 해왔던 전방십자인대 수술이에요. 그래서 요 놈을 이제 사진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정상 전방십자인대는 이렇게 돼 있다. 떨어지면은 이렇게 떨어져요. 이건 이제 급성이고요. 그런데 만성으로 되면은 어떻게 떨어지냐 이렇게 됩니다. 일부 붙어 있고 일부는 떨어져 있고 이렇게 남아있는 조직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도식적으로 해왔던 방법들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지금 오른쪽 좌우가 좀 바뀌어 있는데 전부 제거했죠. 이건 후방십자인대입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전방십자인대 이게 좌우 무릎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인대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이 정도 굉장히 잘 만든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고정을 해가지고 수로 재활은 이렇게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재활 프로토콜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해요. 하지만은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그래도 이상적이에요. 되게 2주까지는 보호해주고요. 6주까지는 목발, 보조기를 쓰고 6주 이후부터 서서히 쓰게끔 그렇게 하는 프로토콜이에요. 전 세계 어디나 똑같습니다. 일부 병원에서 조금 빨리 있게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인대 어떻게 쓰냐에 따라 좀 틀려요. 아까쯤에 뼈하고 쓰는 인대 하면 빨리 할 수 있는데 인대만 쓰는 수술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쨌든
전문적인 거니까 놔두고. 다시 이 사진을 다시 보여드리는데, 이런 인대를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고집적인 방법은 이렇게 만듭니다. 제가 다시 이제 좌우로 바꿔놨어요. 다 없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인대를 통과시켜서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를 해봤더니 15년 결과, 20년 결과를 했더니 어쩌든가 결과가 어떠냐? 괜찮습니다. 전방 안정성 굉장히 좋아요. 앞뒤로 흔들리는 것은 굉장히 잘 잡혀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전방 십자인대가 아까쯤에 일상생활 할 때 앞으로 빠진다 했어요? 안 빠진다 그랬죠. 회전 운동이 될 때 불편하다고 그랬는데 앞뒤로는 분명히 안 빠는데 회전 운동에 대해서는 환자들이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저렇게 수술을 해놨더니. 그리고 스포츠 복귀는 가능하나 경쟁적 운동은 불가하다. 이건 뭐냐면은 제가 하는 얘기는 전부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있다는 얘기는 논문으로 다 써가지고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 논문으로 써져 있어요. 논문 다 있는데 그걸 다 가져올 수가 없어요. 스포츠 복귀. 아까쯤에 축구 하다가 대부분 다친다 그랬잖아요. 1년 뒤에 축구를 다시 할 수 있는 확률이 절반이 안 됩니다. 절반이. 축구 하다가 다친 사람이 다시 축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절반은 축구를 못 해요. 절반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좋은 결과라고 그동안에 얘기를 해왔어요. 절반은 축구를 다시 할 수 있다. 그런데 절반은 못 한다는 것도 사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깅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축구 농구는 조금 불가능해요. 물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잘 다쳐요. 제일 큰 문제가 이겁니다. 15년, 20년 수술을 했다 그랬잖아요. 15년 출시해가지고 제가 화순 전대병원에 있을 때 15년 전방 십자인대 15년 뒤에 어떻게 되는가 관절염을 조사했더니요. 45%가 관절염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방 십자인대를 젊은 나이에 수술해준 제일 큰 이유가 골 관절염이 안 오게 하기 위해서 수술하거든요. 그런데 수술을 해놨는데도 45%에서 관절염이 옵니다. 물론 안 하신 분들은 15년 뒤에 100%가 오고 관절염 단계가 더 높아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수술을 하더라도 15년 뒤에 45%에서는 관절염이 진행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전방 십자인대 수술이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전 세계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수술 방법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아까쯤에 얘기했죠. 미국에서 통계를 냈더니 대부분의 90% 의사는 1년에 5개밖에 안 한다고, 전방 십자인대를. 1년에 5번 수술하는데 새로운 것을 시도해볼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것만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최신 기법들, 어떻게 그러면 하면은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을 없앨 수 있겠는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이중다발 재건술. 이건 뭐냐면은 아까 전방 십자인대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는데 취향스러운 사람들이 더 열심히 들여다봤더니 전방 십자인대가 한 가닥이 아니고 한 가닥은 이렇게 가고 한 가닥은 이렇게 가고 두 가닥으로 돼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더 잘 만들어주려면은 원래 있던 거하고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두 가닥을 만들어요. 두 가닥을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쯤에 밑에 구멍 하나 뚫고 위에 구멍 하나 뚫어가지고 인대를 넣는 거 사진 봤죠? 동영상 봤죠? 그것을 밑에 2개, 위에 2개로 뚫어요. 이렇게 식으로. 요겁니다. 위에다가도 구멍을 2개 뚫고 밑에도 2개를 뚫어가지고 아까보다 조금 더 가는 대개는 6mm에서 7mm짜리 힘줄 2개를 넣습니다. 2개를 넣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부학적으로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 놈을 잘 만들어주니까 이런 결과가 좋겠구나라고 한참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아주 최신 나온 지, 이 수술 기법이 나온 지 한 5년밖에 안 된, 그 안에서 5년이 완전 최신입니다. 완전 최신 기법이에요. 그래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회전 안정성도 좋고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이 수술이 또 단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기술적으로 어려워요. 아까쯤에 하나만 뚫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조그만 구멍을 여러 개 뚫어야 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워요. 전방 안정성이 아주 우수하진 않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 가닥으로만 만든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별로 차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한 가닥으로 하나, 두 가닥으로 하나 전방 안정성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이거예요. 저렇게 해가지고 잘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축구 다시 합니다. 십자인대를 잘 만들어 놔서 잘 쓰는 사람일수록 몇 년 뒤에 다시 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축구 또 하거든요. 또 부러져 갖고 오면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패 후에 사후 조치가 대단히 어렵다. 뭐냐면은 이미 구멍이 위아래로 4개가 있어요. 거기다가 또 구멍을 뚫어가지고 만들면은 뼈가 괴사에 빠습니다. 그리고 고정을 할 데가 없어요. 튼튼한 뼈가 있어야 인대를 고정을 하는데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좋긴 한데 사후 조치가 어렵다.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좀 손상 신경손상이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걸 또 한참 또 해봤습니다. 네, 좋다니까. 그리고 결과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해볼까 하고 한참을 했어요. 그래서 30명을 1년 뒤에 해가지고 그 중에서 7명을 1년 뒤에 관절경으로 다시 들여다봤어요. 관절경으로 들여다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1년 뒤에 잘 쓰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재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경 넣어가지고 만들어놓은 인대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직접 보고 조금 뜯어가지고 조직검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7명을 해가지고 7명의 데이터를 발표한 건데 넘어가고요. 40대 남자 환자 수술 전에 이렇게 반대편은 앞으로 밀면은 뼈가 뒤가 딱 일직선으로 맞아 있는데 이놈은 이렇게 12cm 앞으로 평 튕겨나가요. MRI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불안정성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 2개를 해가지고 해놓고 1년 뒤에 똑같이 찍어봤더니 반대편보다 오히려 더 안 밀려요. 튼튼합니다. 그래서 좋구나라고 하고 관절경을 해봤더니 이렇게 생겨 있어요. 별로 모양이 안 이쁘죠? 별로 이쁜 모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떨어져 있냐 물어보면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가닥가닥 돼 있는데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붙어는 있습니다. 붙어는 있는데 정상 인대처럼 되지가 않아요. 또 다른 환자, 31세 남자 환자 이렇게 심하게 앞으로 퐁 봤죠? 그래서 이렇게 이중 가닥으로 2가닥으로 해서 수술을 해놨어요. 1년 뒤에 봤더니 튼튼합니다. 하나 안 밀려요. 짱짱해요, 다리. 관절경으로 들여다봤는데 조금 더 낫긴 해요. 조금 더 낫긴 한데 그래도 서운한 데가 있습니다. 또 다른 환자. 이 환자가 제일 좋은 환자예요. 네. 이중으로 해놨더니 나중에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이 정도면 굉장히 좋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죠. 아주 좋은데 떠들쳐봤더니 떠들쳐봤다는 얘기는 요 안쪽에 있는 인대를 봤더니 이렇게. 여기가 쬐끄만 구멍 하나 뚫어놓은 데예요. 네, 없죠? 실가닥만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냈냐면은 이중 다발로 했더니 결과는 좋다. 그런데 눈으로 직접 들여다봤더니 특히 외측 부인데 조금 작은 인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큰 거하고 작은 거 2개 넣는다고 했는데 작은 인대가 대부분 기능을 잘 못하고 있더라. 떨어지진 않지만 기능을 못하고 있더라 해가지고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꽤나 있죠. 근데 저희 병원에는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해봤더니 결과가 안 좋으면은 안 해야죠. 그걸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걸 이제 안 합니다. 수술은. 그래서 이거 사람 손으로 어디다가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틀린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번에는 예전에 인대 아니다 인공관절 수술도 로봇으로 하는 것처럼 이번에 컴퓨터 합법 장치로 컴퓨터가 지정해준 대로 여기가 가장 좋은 자리다라고 만들어주는 그 자리에다가 인대 수술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컴퓨터 합법 장치를 이용한 재건술. 사진으로 볼게요.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것 말고 컴퓨터가 뼈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뼈에다가 부착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관절 운동을 하고 해부학적 위치를 몇 군데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은 컴퓨터가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밑에 뼈에서는 여기다가 뚫어야 됩니다. 본인이 이제 딱 터널을 뚫을 때 여기는 이 자리입니다.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해줘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딱 뚫고. 그 다음에 위에 뼈는 여기 요 파란색 선상에서 거리는 어느 정도에 해야 됩니다. 이렇게 컴퓨터가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수술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컴퓨터 장치를 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또 실시간으로 안정성 검사를 바로 이렇게 당겨보면은 이렇게 수술 전에는 7mm 아니다. 수술 전에 7mm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한 가닥 만들어가지고 해봤을 때 이거
7mm, 그 다음에 투가닥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고정을 해봤더니 4mm. 이렇게 앞뒤로 얼마나 흔들리고, 그 다음에 회전 변형은 얼마나 됐는지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주거든요. 한마디로 수술을 하면서 고정해놓고 터널을 만들 때 제 위치에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들어놓고 고정한 다음에 안정성이 얼마나 향상됐는가를 실시간으로 바로 수술하는 사람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썩 신통치가 않아요. 이유를 분석을 해봤더니 컴퓨터가 지정해주는 위치는 컴퓨터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이식권을 만들어주는 제일 위치가 좋은 위치는 뭐냐면은 인대를 만들어놨을 때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관절 운동을 하더라도 움직임이 가장 없는 상태예요. 무슨 얘기냐면 관절이 이렇게 펴다 계속 운동을 하니까 힘줄 인대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위치 변화가 하나도 없어야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길이 변화가 있으면은 이게 아무래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치에다가만 하니까 또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문제점,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도 안 되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피츠버그 대학의 닥터 프레디 푸라는 중국계 미국 선생님인데 이분은 일주일에 전방십자인대만 80개 하세요. 일주일에 전방십, 다른 수술은 하나도 안 합니다. 전방십자인대 수술만 일주일에 80개씩 하세요. 이분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컴퓨터 CT를 촬영해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해놨더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위에 있는 뼈의 터널 위치는 여기다 만들고 아래에 있는 뼈의 터널 위치는 여기다 만들었다. 그런데 원래 있어야 될 때는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여기로 말하면 여기, 여기로 말하면 여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15년, 20년 동안 해놓은 전방십자인대 위치가 정확하게 해부학적으로 정확히 원래 있던 위치에 재건을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조금 불만족스러운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원래 있던 자리에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원래 있던 위치에다가 이렇게 뚫는 방법. 이분은 근데 지금도 이제 두 가닥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두 가닥으로 할 때는 구멍을 이렇게 뚫는데 한 가닥으로 할 때는 큰 동으로 해서 가운데다 뚫으라고, 이 사이에다 뚫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옛날 위치는 여기에요. 수술하는 방법이 기구는 똑같아도 요즘 최근에 하는 가장 최신의 전방십자인대는 수술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죠. 저것이 얼마 다르겠냐 하는데 저 수술에 2mm 차이면은 결과가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20대 남자, 이제 제가 직접 해놓은 환자예요. 전방십자인대에 떨어지는데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것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연골판인데 여기 연골판이 실 보여요? 여기 실 다 떨어져가지고 여기 꼬매놨고요. 여기는 바깥쪽 연골판인데 여기는 떨어져가지고 이놈이 휙 도망가 있어서 요 끝에다가 뼈에다가 이거 또 씹어놨어요. 그래서 전방십자인대 만들고 안쪽 연골판 꼬매고 바깥쪽 연골판 꼬매고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해놨죠. 며칠 전에 엑스레이 사진은 이렇게 보입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는데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요 핀의 위치를 좀 보시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조금 이따 비교를 할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1년 돼가지고 이제 핀 빼러 왔어요. 그래서 빼러 와가지고 관절경을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보이네요. 원래 이제 만들어 놓은 인대고 이렇게 보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보여요. 완전히 정상이죠. 완전히 정상이죠. 연골판 바깥쪽, 안쪽 아침에 꼬매놨거든요. 나이가 젊은 이게 장점입니다. 대충 제가 수술을 대충 해놨는데 이렇게 잘 나서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해놓습니다. 엑스레이를 아침에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요 밑에 있는 엑스레이가 그동안에 우리가 15년 동안 해온 분들의 술부 엑스레이입니다. 위치가 보면은 이 핀의 위치가 이렇게, 요 놈은 이렇게, 이 놈은 이렇게, 이 놈은 이렇게. 좀 틀리죠? 길이도 좀 틀려 보이죠? 길이가 틀려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길이는 똑같은 겁니다. 이 스크루 나사 길이는 똑같아요. 근데 회전을 조금 더 줘가지고 비스듬히하니 이렇게 예전에 있던 위치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
그 닥터 또가 했던 그런 방식으로 수술을 해놓으면은 엑스레이상 보면은 우리 정형외과 의사들 엑스레이 하루에 몇 장이나 볼 것 같아요. 엄청나게 봅니다. 이 엑스레이 스쳐만 지나가도 어떤 수술을 했고 나이는 어느 정도 되고 수술 잘했는지 못했는지 금방 알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전방십자인데 이 엑스레이를 딱 내놓으면 이상하네 그래요. 이거 내놓으면 전방십자인데.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침에 이렇게 해놓으신 분은 수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다 제거하고 인대가 요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지금 후방십자인대니까 제가 이제 얼추 맞춰놨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요즘 하는 최신 수술 기법은 이게 후방십자인대인데 이렇게 다시 보고 있어요. 그 방향으로. 그래서 이것이 가장 하기쉬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만 있느냐. 아까침에 전방십자인대가 급성기에 오면은 다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요즘은 또 어떻게 하느냐. 다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걸 왜 다 제거하느냐. 남아있는 것은 놔두고 없는 것만 제거하자. 그래서 부분 파열에서 선택적 제거술. 선택적 제거술을 합니다. 선택적 제거술을 해가지고 본인 것이 남아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안에 혈관이나 신경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빨리 낫고 분명히 회복도 빠르고 결과가 좋습니다. 좋아요. 문제는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어느 정도 어렵냐면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잘 안 보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요거 보면은요. 전방십자인대인데 거의 대부분 살아있는데 요 부분만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어떻게 했냐. 본인 거 인대를 그대로 놔두고 요 부위 색깔 약간 틀린 거 있죠? 네, 요것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선택적으로 만들어. 그 다음에 여기 이분은 여기는 굉장히 좋은데 요 부위만 떨어져 있습니다. 요 부위만. 그래서 이거 그대로 놔두고 요거 이렇게 요것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보여야 수술을 하는데 이거 놔두고 수술하려면 수술할 수 있겠어요? 답답해서 미쳐버려요. 정말 인내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놓으면 결과는 훨씬 좋아요. 그래서 요즘 전방십자인대 최신 기법은 아까 얘기한 해박적 위치에다가 놓는다. 요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남아있는 조직을 아무튼 최대한 보존한다예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인대 이놈을 너덜너덜한 걸 다 제거하면은 요만큼은 남아요. 요만큼 남아요. 옛날에 이거 다 없애고 수술했는데 이걸 그대로 남기고 이렇게 수술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요것은 제가 오늘 이 사진은 오늘 오전에 지금 수술한 17살짜리 남자에게요. 들어갔는데 여기 떨어져 있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데 본인은 최근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만성이에요. 왜냐하면 전방십자인대가 이게 후방십자인대인데 원래 여기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안 붙어 있고 다 후방십자인대에 붙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거 다 제거했지만은 제거를 안 하고 요 부위만 정리합니다. 이렇게 기구를 넣어가지고 아까침에 같이 뼈를 다 잘라내고 하지 않고 요 부위만 이렇게 제거해요. 구멍, 손톱만한 구멍도 안 나와요. 그래서 요만큼만 제거하고 본인 있는 것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밑에 쪽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도 이렇게 살포시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위에도 이렇게 뚫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실을 통과시켜서 연대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후방십자인대예요. 마지막에 이제 당겨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술해놓을까요? 전방십자인대 수술이 많이들 하고 계시지만은 아직도 우리가 개선해야 될 여지들이 많고 또 그런 것들이 쉽게 되진 않아요. 이런 것도 해보고 결과가 어떠더라도 결과가 또 나와야 이제 증명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전방십자인대에는 이런 최신 트렌드가 있다라고 소개해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